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8일 날 지난 일요일이죠. 이제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SBS의 시청자 게시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청자 게시판. 거기에 저기 좀 작은 글씨로 보이지 않을 텐데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더니 1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10만 개가 넘습니다. 댓글이. 근데 거기 보면은 정치적으로 선동질하는 SBS 사과하라. 알아서 기는구나. 동물농장 제작진 사과하라. 실망이다 동물농장. 저런 글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SBS를 비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왜 대통령을 출연시켰느냐? 이제 이런 거죠. 저분들의 성향을 뭐 일일이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뭐 좌파 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 쪽이 아닐까라고 짐작은 해 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저 SBS의 TV 동물농장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성남시청에 입양된 행복이라는 개를 저 계집을 딱 짓고 거기다 계집 현판식 행복이네까지 붙이고 그렇게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식용으로 길러졌던 개를 성남시청이 그 이제 시청 상인들하고 뭐 약정식도 갖고 그러면서 개를 입양하다가 저렇게 키웠다. 저걸 이제 저 SBS 동물농장에서 TV 동물농장에서 저걸 출연한 적이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 왜 동물농장이 대통령실의 홍보 방송이 되느냐? 왜 편향적인 정치 세계에 물들었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네 쪽에 이재명 대표가 동물농장에 나왔을 때는 막 박수치더니 똑같은 프로그램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오니까 왜 정치적 편향을 하느냐? 왜 뭐 대통령실의 홍보 방송이 되느냐? 성남시장의 홍보 방송이 될 때는 박수 쳐주고 이쪽은 뭐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은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한쪽은 박수를 치고 저럴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정신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극단적인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최고조에 이른 그 놀라운 정신세계의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사전에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차단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 차단 훈련, MIO라고 하는데요.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해양 차단 작전 혹은 훈련.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가령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바에 따라서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전략물자,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어떤 재료, 뭐 이런 거 소재, 부품 같은 것들을 실은 배가 북한 쪽으로 가는 그 항로를 막고 그 배에 승선을 하고 그 배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그 전략물자,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물자를 싣고 가는 배가 명백해지면 그걸 납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양 차단 작전, 해양
차단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한국, 미국, 일본은 정기적으로 이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호주, 뉴질랜드가 이게 함께 동참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 차단 훈련입니다. 이번에는요, 이것을 제주도 남쪽 해양에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해양 차단 훈련. 이건 동맹국끼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 나라가 안보 동맹 차원에서 벌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과 그 탄도 이런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의 이 훈련에 참여하는 일본 자위대, 일본은 형식적으로 군대가 없습니다. 군이 없습니다. 대신 자위대가 있는데요. 자위대에 그 소속되어 있는 함정이 우리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산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뭐 제가 뭐 굳이 이런 말 반복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원래 어떤 선박이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앞에다가 특히 군함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군함의 경우에 앞에다가는 자국 국기, 그다음에 배 뒤에다가는 해군기를 개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전투함이다 했을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는 이 일장기라고 하는 가운데 빨간색만 동그랗게 있는 그 일본기를 앞에다는 개양을 하고 선미 배 꽁무니에다가는 그 이제 우길기라고도 불리는 우길기에도 다양한 그 문양과 저 도안이 있습니다만 그것 중에 하나인 자유함기를 그 뒤에다가 이제 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이거를 달고 그 일본 군함이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일본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줬다. 자유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아다니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일본 병사들의 군합발 소리가 한국 땅에서 울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옳았구나 잘됐구나 그래 뭐 거리 없나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에너지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 아 있구나 부산에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며 그 깃발 달았나 봐봐. 아 달았지 그러면 그 이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들 진영에서 그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일본 군함이 우리 항구에 들어왔다. 예? 이제 일본 전투기가 우리 대한민국 상공을 날아다닐 것이다. 일본 육군 군대가 대한민국 땅을 이제 행진하게 될 것이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김대중 정권 때부터 1998년부터 그 뭐 전에 1997년에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년 전부터 25년 전 일본 군함, 일본 전투함은요 대한민국 항구를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 그때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자유함 깃발을 개양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2017년 문재인 정권 첫 해 똑같은 자유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이 지금 보시는 저겁니다. 평택항에 들어와서 부산항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륙 깊숙이 평택항까지 들어와서 무려 나흘 동안이나 저기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이나. 그때는 아무 말도 없고 언론에 공개도 안 되고 문재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7년 10월)
2017년 10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유대 간 친선 교류, 카시마함 4,050톤급 구축함 하루사메함 4,550톤급 평택동항 제1부두에 나흘간 머물렀었습니다. 자유대 함기 걸어놨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010년 그 다 두르는 겁니다. 다 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18년 여러분 저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해양 차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해상 차단 훈련. 이것 말고 한일 양국 간의 해군의 어떤 친선 교류 이것도 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말고 세 번째로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국제 관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함식. 왜 병사들 사열하잖아요. 해군 함정을 사열하는 것을 관함식이라고 합니다. 국제 관함식. 그래서 이제 국제 관함식은 10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1998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때도 있었는데, 이때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시비를 붙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뒤에다가 자유대 함기 딱 달고 우리 항구를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던 일본 군함인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후반에 돌아서 이걸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이제 그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보는 그 관함식이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는 선미에 달고 있는 해군기를 다 내려라. 미국도 해군기 내리고 뭐 영국도 내리고 거기 참가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다 선미 해군기 내려라. 그리고 대신에 거기다 태극기 달아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제적 관례를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그거를 오늘부터 이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어. 해군기 다 빼버려. 왜냐하면 그때도 뭐가 쫄았는지 일본 보고 일본 자유대 함기 내려라 이렇게 콕 찍어서는 말을 못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한테 해군기 내리세요. 사실상 일본 자유대 함기를 이제 딱 꼬집은 거죠.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국제적인 관례인데. 다른 나라들은 버젓이 다 자기 해군기 다 달고 국제 관함식에 왔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일본 군함은 문재인 정권 때는 안 왔습니다. 네, 안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고 일본도 안 온다고 그랬고 그 깃발 때문에. 자기네들 김대중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그 똑같은 깃발 달고 수시로 우리 항구에 드나들었던 그 일본 군함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2018년에 제주도에 있었던 국제 관함식 때 그거 시비 붙어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온 신문 방송이 도배하다시피 보도를 하고 시비 붙고 양국 관계가 더더욱 더 한 번 더 얼어붙고 그래 결국은 안 오고 말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해양 차단 훈련 하는데 일본 군함이 부산에 들어오는데 그 자유대 함기를 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반일 감정 다시 불 붙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동안의 역사에서 쭉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과거를 잘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선동에 넘어갈 염려가 많이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 전교조 교사가 이런 사진 또 보여주면서 우리 부산에 우길 승천기를 달고 있는 제국주의의 상징인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식민 지배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가 날아가고 일본 군대의 군합발 소리가 들리고 이런 얘기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말 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내로남불의 끝판왕. 개성공단, 여러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왜 불발이 돼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운전자론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그게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은 겁니다. 저거. 대한민국 정부 자산이에요. 근데 북한이 저거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3년 전인데요. 딱 3년 됐군요. 그런데 개성에 있는 공단은 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북한이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써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 관례에 어긋나고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항의 한번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고 왜 문재인 정권 때 이걸 그대로 놔뒀는지 조사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조사하고 이제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야 3년 동안 북한이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하면서 지금 그것을 자기네들 것이냐 마구 3년 동안 돌려오고 있는데 이제 조사해 가고 이제 항의해야 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 편집국 부국장인 조형래 부국장이 그런 칼럼을 썼더군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가상화폐, 코인 엄청난 문제가 많았다는 게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새로운 주식을 하나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가 많습니다. 네. 가격을 얼마로 상장하는지, 또 총 주식 발행 그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왜 저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를 했을까? 선거관리위원회 요즘 한참 난리죠. 고용세습, 아빠 찬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톱 보니까 무려 11명이 지금 적발에 돼 있더군요. 11명. 두 자릿수입니다. 더더군. 문재인 정권 때 몰랐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 무소불위의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의혹이 자꾸만 불거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4급, 5급들, 사무총장, 사무차장, 서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지방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 엄청난 채용비리, 특혜 시비, 200수십 명을 그 대통령 선거 있기 직전에 경력 채용을 했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대체 왜 선거 직전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경력 채용을 했는지, 그중에 얼마나 의심스러운 채용이 있는 건지
이제 전수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씩 따져 본다면 문재인 정권 때 알고도 방치한 일들 얼마나 많을까? 개성공단 가동하고 있었다든지, 또는 뭐 코인게이트가 이 가상화폐 시장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뭐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었다든지, 왜 가만 놔두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왜 가만 놔두었을까?